이자씨는 생애 전환기 여성으로 핵심 개념은 월경간호하고 폐경간호입니다. 자, 월경간호는 일단 월경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출제 연도를 좀 보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기도 하죠. 월경장애는 무월경, 월경곤란증, 월경전, 증후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무월경을 좀 살펴보시면 무월경은 생리적인 무월경과 병리적인 무월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리적인 무월경은 임신, 수유기, 사춘기 이전에 그리고 폐경기 이후에 정상적으로 월경이 없는 상태를 생리적인 무월경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병리적인 무월경은 다시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발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성징의 발현 없이 14세까지 초경이 없거나 2차 성징의 발현과 관계없이 16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를 원발성 무월경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해박적 장애 등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천연막 폐쇄증이라던가 자궁이나 질이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성선 자극 호르몬의 농도와 관련된 난소 부전증, 이러한 것들이 원발성 무월경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속발성 무월경은 정상 월경 주기의 3배 이상 주기에서 월경이 없거나 월경이 있었던 여성이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속발성 무월경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40세 이전의 조기 폐경이라던가 그 다음 내분비 장애 혹은 대사 장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 만성 무배란 증후군, 이러한 것들도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진단 과정을 보시면 일단 이것이 원발성에 해당이 되는지 속발성에 해당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속발성 무월경의 경우는 임신 가능성을 가장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대상자의 병력을 청취하면서 신체 검진을 통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게 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유즙 호르몬 등의 내분비 장애 요인을 확인하기도 하고, 에스트로겐 수준과 자궁 내막에서 질 정상 경로를 확인하는 프로에스테론의 부하 검사 등 이러한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에스트로겐 투여 검사, 생식샘 자극 호르몬 검사 등 여러 가지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러면 치료적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원인 규명을 하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란 유도라던가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호르몬 대체 요법이라던가 또 성선 제거술, 이러한 것들은 치료적인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월경전 증후군인데요. 자, 먼저 이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시면, 월경과 관련된 정서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복합된 증후군이 월경 전 2에서 10일경에 나타났다가 월경 시작 직전 혹은 월경 직후에 소실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월경 전 증후군은 21년도, 24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증상을 좀 살펴보시면 크게 신체적인 증상과 정서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죠.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가스 팽창, 유방의 팽만감과 통증, 골반통, 체중 증가, 배변 장애 등 이러한 것들을 호소하게 되고요. 정서적인 증상으로는 집중력의 저하, 정서적인 불안정, 불안, 우울, 성욕 감퇴, 심하면 공격적, 파괴적인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호 중재를 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3번에 나와져 있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에게 월경 일지를 작성을 해서 증상을 관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감소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주고 그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권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부종과 체중 증가의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식이요법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저염, 단백질, 비타민 B 공급, 그리고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해주고요. 우리가 저염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짠 음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육류, 튀김 음식 섭취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선한 녹황색 야채라던가 과일 섭취를 늘리고 신경 흥분을 초래하는 카페인 식품 섭취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할 경우 대중요법을 실시해 볼 수도 있고요. 비타민 B6를 복용하거나 이뇨제 등을 투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서장애 시에는 정신과 치료 및 우울이나 두통 완화를 위한 약물 투여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경구 피임약, 다나졸 등의 호르몬 제를 투여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월경곤란증인데요. 이 월경곤란증은 20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월경곤란증에 대한 정의를 좀 보시면 통증을 동반한 월경이라고 되어져 있죠. 일단 크게 구분을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발성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속발성.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원발성 월경곤란증이라고 하는 것은 골반에 기질적인 병변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원발성 월경곤란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통증에 대한 양상을 좀 살펴보시면 주로 월경 시작 직전이나 월경 시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날카롭거나 둔하거나 경련 같은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면서 오심, 구토, 설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 산통과 유사한 통증을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원인을 좀 살펴보시면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도한 합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도한 합성은 결과적으로 평활근의 수축을 촉진하는 그러한 생리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궁협부의 장애로 인해서 월경혈의 유출을 월경혈을 유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내막의 동맥의 경련으로 인해서 자궁근의 경련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인자로 불안이라든가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그런 것들이 원발성 월경곤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간호는 20년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네요. 월경, 생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적당한 운동과 수면, 안정, 국소 온열요법 등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식사의 개선도 필요한데 저염, 고단백, 마그네슘, 비타민 B, E, 칼슘 등의 섭취와 증상에 따른 대중요법을 실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른 대중요법으로는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냐면 골반 흔들기라던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허리 마사지, 또 점진적 이완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복부 마사지 이러한 것들도 모두 증상에 따른 대중요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약물요법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게 되냐면 일단 먼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들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경구 피임약 등을 통한 통증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에스트로겐 사용과 자궁 수축 용해제 이러한 것들이 약물요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속발성 월경곤란증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인 병변이 동반된 경우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속발성 월경곤란증에서 기질적인 병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여러분들 골반에 기질적인 병변이 동반된 경우를 속발성 월경곤란증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통증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시면 월경 시작 1에서 2주 전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생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통증 지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원발성에 비해서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라던가 경구 피임약으로 통증 감소가 잘 안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원인을 좀 보시면 기질적인 골반 내 질환이 있다거나 선천적인 기형, 그 다음에 경관의 협착, 자궁근종, 자궁내막염, 만성 골반 염증성 질환, 자궁 내 피임 장치, 이러한 것들은 속발성 월경 곤란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치료적 관리는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가 진행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중 원발성 월경 곤란증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원발성 월경 곤란증은 골반에 기질적 병변이 있는 경우라고 했나요? 없는 경우라고 했나요? 골반에 기질적인 병변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발성 월경 곤란증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답은 답은 1번이 됩니다. 국소 온열요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온찜질이라던가 그 다음에 목욕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통증이 있을 때 찬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발성 월경 곤란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대중요법이라든가 약물요법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번 16세인 여성이 월경 시작 후 하루에서 이틀 동안 심한 월경통을 호소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특별한 질병 소견은 보이지가 않았대요. 그러면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이 여성이 경험하는 월경통의 주 원인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보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원발성 월경 곤란증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발성 월경 증후군의 주 원인은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답은 5번.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도한 합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또 어떠한 것들이 있었죠? 자궁 협부의 장애로 월경 혈의 유출 장애라던가 자궁 내막 동맥의 경련으로 인해서 자궁근의 경련이 유발되거나 혹은 불안, 예민 등과 같은 정서적인 인자 이러한 것들이 주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경을 시작한 지 1년 된 14세 여성이 심한 월경통을 호소하면서 내원을 했는데요. 골반의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 대상자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심한 월경통, 그 다음에 골반의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뭘까요? 네, 당연히 답은 5번이 됩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폐경 간호에 해당이 되는데요. 폐경은 완경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갱년기와 폐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해마다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지는 것은 갱년기의 정의죠. 폐경을 전후한 40에서 60세 사이의 기간으로 난소 기능이 쇠퇴되어서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며 뇌분비 변화가 오는 시기부터 완전 폐경을 지나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갱년기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폐경의 이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14년, 18년, 21년에 출제가 되었던 이제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폐경이 이행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갱년기에 호르몬의 변화와 월경의 변화가 있는데 난소 기능의 감소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고 혈관 운동계, 비뇨생식기계, 심혈관계, 골관절계, 기타 피부와 유방 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갱년기의 신체적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자율신경계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로 인한 어떤 치료적 관리 이런 것들은 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변화를 한번 좀 볼까요? 일단 원인은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으로 모세혈관의 수축과 이완의 장애로 갱년기 초기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모세혈관의 수축과 이완의 장애로 라고 되어졌죠.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도 지칭을 할 수가 있냐면 혈관 운동의 전체적인 불안정이라고도 지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운동, 혈관 운동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홍조예요, 홍조. 자, 그래서 홍조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갱년기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서 가슴 상부와 목이 갑자기 뜨거운 기운을 느끼며 달아오르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얼굴과 머리, 팔로 퍼져나가면서 땀이 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밖에 발한과 야한, 무딘 감각, 수족 냉증, 심계항진, 두통, 현기증, 졸도 등 이러한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을 더욱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뜨거운 커피라던가 자극성 음식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정서적인 자극 이러한 것들도 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골관절계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골 형성의 억제, 골 흡수 촉진으로 인한 골 소실이 과속화가 되고 장내 칼슘 흡수 저하로 인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저하되어서 뼈에서 칼슘이 어떻게 됩니까? 유출되죠. 그러니까 즉 유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밀도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증상으로는 골절과 골다공증, 관절염, 근육통의 위험성이 증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비뇨생식기의 어떤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이전에 원인을 좀 보시면 골반 내 혈류량 감소로 비뇨생식기계의 위축과 그 다음 쇠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과 요도의 pH 변화로 질내 감염과 요도 감염이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일단 먼저 위축성 질염, 요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위축성 질염이 잘 발생해서 에스트로겐 질 크림을 사용해서 부부 관계를 유도해주는 방법이 간호중재에 해당이 되고요. 요실금, 빈뇨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성교통 이러한 것들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르몬의 부족으로 성욕 감소와 성교통 이러한 것들을 대상자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외음 소양증이라던가 배뇨 시의 자결감, 자궁 탈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자, 기타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심리, 사회적인 변화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냐면 우울, 그 다음에 소외감, 또 불면증,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집중력과 판단력의 전체적인 저하, 신경 과민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갱년기와 그리고 폐경기 여성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즉, 간호중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24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단락인데요. 폐경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대요. 폐경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대처 방안을 교육을 해주게 되는데,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의 지표이고 자연 발달 과정 중에 생리적 과정임을 교육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지지를 위한 간호중재가 해당이 되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를 비롯해 정기 검진을 통한 폐경기의 증상을 완화하고요.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면서 이와 함께 조기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운동과 휴식이 있는데요. 긴장성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게 되고요. 유산소 운동 중 저충격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 유지와 관절통을 완화해 주는 여러 가지 규칙적인 운동들도 지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양 섭취가 있는데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섭취가 중요하죠. 콩이라든가 두부류, 요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게 되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이라든가 비타민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어요. 자, 그 다음 지방 섭취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성생활이 있는데요. 성기능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최종 월경 후 1년간 피임을 하면서 성교시 불편감 완화에 대해서 교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성 질염 시에는 에스트로겐 질정을 투여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간호중재도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호르몬의 대체 요법이 중요한데요. 호르몬의 대체 요법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던 걸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호르몬의 대체 요법으로서는 일단 에스트로겐의 보충 요법이 나와져 있죠. 폐경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 보충 요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호르몬 대체 요법은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는 질출혈, 유방의 민감성, 우울, 예민,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할 때 우리가 금기해야 되는 것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임신, 심근경색증, 뇌졸중, 간질환, 유방암, 자궁내막암, 확인되지 않은 질출혈, 혈전성 정맥염, 담낭질환 등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여기에서는 금기증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폐경기 이후 여성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답이 뭘까요?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질이 건조해지고 질벽이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는 그러한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질내 pH가 증가되면서 질내 감염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의 발생 빈도도 어떻게 될까요? 네, 증가를 하게 됩니다. 피부의 탄력성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폐경기 클리닉을 찾은 여성이 성교시 통증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올바른 간호중재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성교시에 윤활제를 사용하도록 교육해 주는 것. 요것이 중요한 간호중재가 될 수가 있고요. 요거는 4번 아니고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3번. 갱년기 초 자율신경계 불안정으로 모세혈관의 수축과 이완의 장애가 발생을 한다. 이로 인한 증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답은 당연히 1번이 됩니다. 자, 4번. 갱년기 초기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답이 뭘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겠어요? 여기에서 답은 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갱년기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게 되는데 FSH, LH는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에 따라 갱년기 초기 증가를 보이게 되고요. 갱년기 초기에 난소 기능이 감소해서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기에는 월경 주기가 짧아지면서 말기가 되면 완전 폐경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갱년기 초기는 난소 기능이 감소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 감소로 인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폐경기 여성에게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갱년기 열감을 심하게 호소하는 여성이 됩니다. 자, 나머지 2번서부터 5번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금기증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생애 전환기 여성에서는 크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나요? 월경과 그다음에 폐경, 이러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그래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념적인 것들을 잘 이해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